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지분 매각 물건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얘기 좀 해볼게요. 요즘에 그 응찰자 수와 그리고 낙찰가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경매에 좀 패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일부 분들이 경매 조금 공부하시고 경매 좀 공부하시고 이제 그 지분 매각이라는 물건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특수 물건 쪽인 지분 매각이나 유치권, 법정지상권 물건을 많이 손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지분 매각 물건이라는 게 상당히 이렇게 되게 좋은 쪽으로만 많이 비춰지고 돈이 상당히 많이 된다라는 식으로 비춰지길래 제가 그 물건에 대해 조금 주의할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지분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명의죠. 남편과 와이프가 공동 명의로 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와이프의 빚으로 인해서, 와이프의 약간 그 안 좋은 채무 관계로 인해서 한쪽의 지분 자체가 경매로 붙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붙여져서 이제 경매로 나오게 되는 게 지분 매각 물건인데, 그렇게 되면 보통 2억짜리 주택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2억짜리 주택인데 반 지분인 1억이에요. 1억짜리가 나오게 되면 보통 지분 매각 물건은 다들 입찰을 많이 안 하시죠. 입찰을 좀 꺼리게 되고 좀 지분이 힘들다, 좀 어렵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분 매각 물건을 많이 접근을 안 하시는데, 보통 1억짜리 물건이 나오게 되면 1회 유찰되면 7천만원 정도 선, 1회 유찰은 기본적으로 안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7천만원 정도나 그 이상으로다가 유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1회차 정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약 1억짜리 한 7천 정도의 낙찰을 받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단독 낙찰이 되는데, 우선 1억짜리 7천을 낙찰을 받게 되면 상당히 잘 받았다, 3천만원 싸게 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분 매각 물건도 상당히 위험하고 상당히 그 안정적인 물건은 아니라는 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우선 지분이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와이프 지분과 남편 지분. 와이프 지분은 제가 오늘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남편 이제 지분이 남았죠. 그래서 남편 지분을 이제 사오느냐, 지분 매각의 처리 방법이 지분을 사온다, 상대의 지분을, 나머지를 사온다, 그리고 아니면은 내 지분을, 낙찰받은 지분 물건을 상대한테 판다. 이게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가 전체의 사지도 팔지도 않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해서 완전체로 만든 다음에 그 물건을 다시 경매로 집어넣는다. 이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 자, 우선은 물건을 남편한테 파는 쪽을 생각해 볼게요. 남편한테 와이프의 지분을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 지분을 사가세요 라고 했을 때 남편이 제 지분을 살까요? 1억짜리에 대해서 제가 7천원 낙찰을 받았어요. 저는 1억에 당연히 팔고 싶죠. 감정가가 1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지분을 사세요 하면 살까요, 남편이? 안 사요. 거의 안 사요, 거의. 제가 8천 드릴게요, 9천 드릴게요. 처음에 1억 부르다가 1억 안 되니까 이제 9천 드릴게요. 그럼 8천에 사실래요? 안 사요. 왜냐면은 남편의 입장에서도 그 물건이 매력이 있고 그 물건이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으면은 분명히 지분 매각 당시에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썼을 거예요. 써서 그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했을 겁니다. 그랬으면은 만약에 입찰을 했다 그러면 제가 7천원에 낙찰을 받은 건 남편이 고스란히 그 금액대로 가져가게 되는 게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쓴다는 얘기인데, 남편이 안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낙찰이 됐겠죠. 남편은 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애초에 그 물건을 살 생각이 없어서 제가 낙찰됐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 그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팔기는 상당히 힘들다, 아니면 파격적인 가격에서 협상을 해야 된다 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가, 아니면은 제 지분을 못 사겠대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못 사겠대요. 그러면 제가 그 상대방의 지분을 사와요.
그러면 당신의 50%의 지분을 나한테 파세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이 팔까요? 절반의 1억이면 아마 팔 생각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팔아요. 보통. 왜냐면은 1억 주기 전까지 못 판다 이래요. 아니 감정가 1억이지 않냐, 1억인데 1억 내달라. 그럼 여러분들은 1억에 사실 거예요? 1억에 안 사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1억 사게 되면 1억 7천이죠. 1억 7천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득 보는 게 상당히 많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통 그 상대 공유자 입장에서는 그냥 냅둬 버려요. 그냥 놔준단 말이에요. 그냥 뭐 아예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1억에 살 거면 사고 말 거면 말아요. 이렇게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지분매각 물건을 낙찰 받고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계속 이렇게 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송을 해야 되겠죠. 법원 판사에게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지분 물건인데 이 사람이 사지도 팔지도 않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하나로 합쳐준 다음에 일괄 매각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완전체로 해서 넘겨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승소하는 데만 보통 대략 공유물 분할 소송은 한 1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그 정도는 감안하시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 지분권자도 그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쉽사리 가격을 깎아주거나 가격을 낮춰서 내보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염두를 많이 해두셔야 되고, 공유물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1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가기 때문에 내 돈 7천만 원 정도가 또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에 대해서 경매를 집어넣고 전체 일괄 매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또 돈이 들어가고 시간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뭐 지분 매각 물건을 낙찰받으면은 그 사람한테 팔면 되지, 사면 내가 그 물건을 사오면 되지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거진 그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들어가서 빠르면 6개월 내에도 끝낼 수는 있어요. 끝낼 수는 있지만 공유자분들도 그렇게 협조가 쉽게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의 그 물건에 대해서 사오는 것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뭐 지분 매각이라고 해가지고 특수 물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엄청 대단한 뭐 지식과 대단한 대단한 무슨 경험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그냥 단순히 시간과 돈이 투자되는 물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와 기본적으로 자금이 조금 넉넉히 되시면은, 왜냐면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대출이 안 되고 협상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을 꼭 생각하시고 지분 매각 물건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경매를 하시면서 이제 슬슬 이제 낙찰가율이 높아지고 이제 폐찰이 조금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지분 매각 물건도 손대시게 될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 부담과 그리고 협상에 조금 이런 트러블이나 리스크를 좀 안고 잘 생각하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물건을 한번 지분 매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도전하시면서 위험성과 리스크는 꼭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